여러분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한국이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지,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한국에 경제적인 약자들도 많고 되게 형편이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감생심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을 했죠.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나라들의 이제 모임이죠. 그 말인즉슨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2025년 지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는 한국에게 그럽니다. 부자 나라라고. 부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신의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돈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한국이 선진국인 게 맞을 걸까? 아니면 실제로는 아닌데 형에 취해서 겁먹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선진국,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한 나라잖아요. 근데 나라가 부유하다 해서 개인들이 다 부자이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요.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고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3,000이 넘어가고 되게 부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되게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고 선진국인들 내 자신의 삶이, 나의 인생이 여유롭지 못하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불편하면요, 그럼 마냥 허사한 겁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 모두가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하는데 나만 거지면요, 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한데요. 이게 뭘 뜻하는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도 나라지만 개개인의 삶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있잖아요. 내 자신의 삶을 좀 잘 생각해 봐야겠죠. 따져 봐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때, 따져볼 때, 그럴 때 삶이 그나마 좀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게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삶이 고통이고 역경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다, 부자가 됐다, 나라가 부강하다, 이런 얘기에만 혹해가지고 까부로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개폭망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사치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어깨 힘주지 말라, 폼 잡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왜냐? 버는 돈은 300만 원인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인 것처럼 까불고 다니고 설치면서 돈 쓰고 다니면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될 수가 없죠. 또 엉망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게 뭐 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친구들. 한때 이제 다 저보다 다 잘 나가고 똑똑하고 대단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녀석들이 되게 잘 나갔던 것 같고 대단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야인들이 돼서 이제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밀려나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요즘 와서는 부쩍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중요한 인물처럼 부각이 되고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나름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까발려지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대려 표적이 되고 구설수가 되고 좀 시기질도 받아서 더 빨리 끌어내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따져 보자고요. 어쩌면 한국이라고 한 나라도 선진국이다 어쩐다 하도 바깥에 가서 설치고 까불고 다니면서 이 겉멋 부렸던 탓에 지금 트럼프로부터 저렇게 국방비를 더 부담하라는 이야기, 관세를 더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중진국이고 아직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수습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라고 했더라면, 과시하고 어깨에 폼 잡고 까불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까지 갔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적당히 내부 조정도 하고 수습도 하고 이 빈부격차 같은 것들, 교육 문제 같은 것들, 부동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가 좀 다듬어지고 정돈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선진국이라는 이름 하에 전 세계에 까불고 다닌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부로 먼저 나대거나 설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국 선진국론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설치고 나대고 까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두고 봐야죠.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조용히 이제 살펴보고 또 들여다보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조심하고 살아가고 대비하고 지내야, 그래야 삶을 좀 그래도 좀 더 지속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심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대비하고 좀 영리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나대지 말고 티내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